예, 안녕하십니까. 트랜스포밍 유저 컴퓨팅 트랙의 세 번째 세션을 맡게 된 한국 EMC의 김민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동일 시간대에 쟁쟁한 경쟁 세션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세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 설문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EMC IT 사례는 사실은 이런 큰 행사가 아니면 자주 전달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피드백을 좀 정리해 주시면 추후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EMC 포럼의 주제가 뭡니까?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Transform IT Business Yourself. 트랜스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EMC가 실제로 이 트랜스폼을 어떻게 저희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EMC가 클라우드 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가 마케팅 슬로건을 먼저 내걸고 저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몸소 체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거기에서의 레슨즈 런들을 저희가 교훈들을 정리해서 저희 비전을 사실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다른 벤더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서 IT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MC IT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감히 다른 고객 사례도 아닌 바로 EMC의 IT 사례를 오늘 이렇게 하나의 세션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저희가 가진 규모나 그리고 저희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을 운영하신 여러분들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했던 그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환경에 적용했을 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미래 방향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지금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번 제가 이 세션을 할 때마다 저희 이런 클라우드의 여정의 지금 단계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8짜리였죠. 80 몇 프로 정도에 왔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100%에 도달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0%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경험들은 무엇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사실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는 IT 프로덕션 쪽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가상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업무들, 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가상화하면서 클라우드를 먼저 실천을 하였고 그 다음 단계, 최근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저희가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가상화하면서 저희가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합쳐서 컨솔리데이션 단계라고 한다면 거기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은 바로 가상화입니다. 단순한 그런 가상화, 서버 가상화, x86 가상화뿐만 아니라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을 유닉스에서 x86 기반으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 환경에서 가상화를 또 추구하고 이렇게 주로 가상화에 포커스 맞춰서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유연하고 민첩하고 또 서비스 기반의 과금 체계를 가지는 그런 클라우드 여정의 기반을 닦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얻었던 효과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 컨솔리데이션 효과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장비의 도입 비용을 무려 80밀리언 달러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기타 전력, 상면, 운영 비용을 실제 23밀리언 정도 저희가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향후에는 더 많은 운영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2단계까지 저희가 적용했던 모든 기술들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러 트랙에서 들으셨던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어떤 IT 환경의 보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모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서는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성능 그리고 보호 능력의 강화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EMC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나은
새로운 IT 혁신을 모색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뭐 당연히 저희가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자, 여기서 2단계까지 저희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아가는 거는 그런 데이터에서 어떻게 가치를 끌어낼 것이냐에 이제 초점을 맞춰갑니다. 분석 능력을 더 강화하고 데이터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유저 환경을 더욱더 다양화함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안 측에도 마찬가지죠. 기존에는 사실은 사후 대응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단계별 방화벽이나 이런데 어떤 단위의 보안을 신경 썼다면, 이제는 정말 이 보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공격이 심해지죠. 다각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인 보안 체계를 또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냥 어떤 IT 매체를 통해서 개인이 소통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 그것이 좀 더 협업의 단계를 거쳐서 비즈니스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게 되고요. 그런 모든 환경에 기반이 되는 것은 유저 환경의 어떤 환경들을 유연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모빌리티를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업무, 새로운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IT를 투자하는 쪽에 더 많이 비용을 소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그러한 요건들에 따른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그런 환경에서 과거에는 몇 개월, 수개월이 걸렸던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가상화 기반의 유연하고 민첩한 환경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루 만에 내가 원하는 인프라를 즉시 구성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테스트 단계였다면 테스트 후에는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유연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바로 덜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덜햄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많은 벤더들이 그리고 고객들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많이 데이터 센터를 새로 신규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미국 내에서 가장 이 에너지 비용이 이제 싼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지금 가상화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이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업무들은 100% 가상화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vSphere 기반으로, 그리고 저희가 UIM이라고 하는 통합 플랫폼 인프라 매니지먼트 툴에 의해서 한눈에 모니터링되고 장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크리티컬 업무, 미니스형 크리티컬 업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손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컨티뉴티를 위한 DR이 완벽하게 체계가 갖춘 그런 형태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물론 여기에 적용된 모든 기술들은 오늘 들었던 세션들의 기술들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클라우드나 기술에 대한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때 목적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였습니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에 있었죠. 단순히 전력 비용이 싸다고 해서 그것들이 해소되진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에도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방법론이 이제 녹아들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실제 여러분 냉각을 위해서는 냉각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별도의 상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아서 냉각 시설을 갖춥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늦가을 경우에 굉장히 날씨가 추울 때 그런 저희가 에어쿨링의 방식을 활용해서 또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전력을 활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최소화의 비용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플라이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운영할 때 전력을 예비하고 있다가 저희가 정전 사태 이런 경우에 배터리가 아닌 충분히 장시간 동안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플라이휠 기술을 통해서 또 배터리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여기 지금 그 PUE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전체 IT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 대비 IT 자원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PUE는 대부분 평균이 2.6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3. 지금 1.3이 거의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최저의 어떤
수치고 그게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도 이 센터를 다녀와서 굉장히 감명 깊어하셨고 또 본인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설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이제 기술이나 전력 효율이나 그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안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커맨드 센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아까 100% 가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을 네트워크 따로 서버 따로 스토리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뷰에서 저기가 통합 모니터링 그래서 장애 원인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24x365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고요. 보안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희가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의 공격을 빨리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그런 공격을 예측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EMC를 방문하실 때는 이 센터 두 개의 어떤 그 운영 환경을 항상 견학하시고 데모를 보시고 이제 가시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의 세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C가 IT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실제 기술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적으로는 엔드투엔드 자동화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술이 실제 재정적 투명성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서비스 기반의 그리고 어떤 투명한 재정 체계로서 비용을 더 비즈니스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켓 드리븐 그리고 실제 이익과 손실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때에 저희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할 때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IT 롤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담당자, 스토리지 담당자, 서버 담당자 전부 다르시죠? 이제는 그런 모든 스킬들이 전부 통합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DNA 형태로 스킬이 점점 통합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멀티 레벨의 스킬을 가져야만 경쟁력을 가진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EMC가 제공하는 IT 에즈 서비스의 그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단에는 저희가 인프라를 최신 아키텍처, 고성능, 고가용, 고효율을 갖춘 아키텍처 기반으로 저희가 가져가고요. 여기에는 백업이나 DR이나 보안의 형태의 인프라를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EMC가 이 인프라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더 위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BI 에즈 서비스. 실제 고객이 빨리 비즈니스 가치,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준 내용을 빨리 추출하고 그것들을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형태를 유연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BI 에즈 서비스 형태를 가져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건 필요할 때 지치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정말 어떤 유닉스, 오라클 이렇게 한정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돼서 사용했다면 그런 것들이 가상화 기반으로 유연하게 구성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성능과 고가용을 갖춰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에서 첫 번째 세션에 아마 저 뒤쪽까지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데스크탑 가상화가 EMC뿐만 아니라 저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죠. EMC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저가 필요한 업무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고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직접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에즈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플랫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바로 재정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EMC는 8단계에 거쳐서 그런 과금 체계의 방식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의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고정 비용과 가변적인 비용을 모두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유닛에 대한 요건을 파악하고 그 유닛에서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골이라든지 목표에 따라 유닛의 비용을 저희가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유닛별로 그리고 유닛 사용하는 어떤 아키텍처, IT 모델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는지를 저희가 카탈로그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사용된 현황, 사용된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비용 청구를 하고 이것이 비즈니스 유닛에서 바로 IT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IT 부서가 실제 모든 비즈니스 핵심의 비용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백오피스가 아닌 프론트 오피스 형태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IT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저는 내부에서 세일즈 디벨롭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IT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 같은 사람이 테스트를 한다라든지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PC를 빌리고 소프트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만의 OS를 선택하고 서버의 사양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선택하면 바로 카탈로그 기반에서 선택해서 수분 안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30일 이후에 자동 해체가 돼서 그 자원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글로벌 랩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EMC가 제품을 출시하거나 제공을 할 때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랩이죠. 랩 테스팅. 똑같은 성능이나 가용성이나 이런 것들 기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여러 환경, 고객의 유저 인바이러먼트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를 거치고 그래서 저희가 최적화된 기능이나 안정된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게 차별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랩 애저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제품별로 담당이 틀렸고 그때그때 요구하는 스토리지를 따로 구입하고 따로 또 그거를 커넥티비티를 맺고 이렇게 별도 테스트를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자원이 한정돼 있다면 제품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들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자동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백업, 스토리지 여러 개 분야가 있죠. EMC의 그 기술들이 그런 것들이 실제 내가 원하는 플랫폼을 그때그때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테스트한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동화를 시킴에 따라서 제품 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 랩 테스팅을 하는 유저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신만의 포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했던 리소스가 어떻게 할당되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쪽에는 본인이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자료들을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자동으로 또 퍼블리싱을 해주고요. 실제 그 환경은 서버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지, 사양, OS 그리고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구체화시켜서 클릭해서 하게 되면 그 뒷단에서 그 공장에서 조합하는 형태로 즉시 조합해서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것이 IT 서비스가 추구하는 유연하고 민첩하고 또 그리고 그 사용한 모든 현황들이 또 저희가 뒷단에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그 사용한 만큼의 리소스의 비용을 또 아까의 그 재정 투명성을 위한 저 8단계를 거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과금하는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EMC는 그야말로 여러분들께 굳이 누차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이런 사상에 아주 근접한 모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런 모델을 구현하지 않았을 때는 재정 투명성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용 낭비도 심하고 예산 집행도 어렵고 지금은 거의 90%에 달하는 재정 투명성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이제 단위별 프로젝트를 그때그때 서버 사고 스토리지 사고 이렇게 구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인프라 기반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보다는 통합적인 업무 형태로 저희가 옮겨가는 그러한 IT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가장 오늘 기조연설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내용인데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가상화했느냐, EMC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게 95% 정도 미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EMC가 완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뭐 이 비즈니스 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ERP 업무를 어떻게 가상화를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 이비니스 수트의 업무는 뭐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 세계 한 4회 규모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라서 24/3료 고가형성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유닉스 기반의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사용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가용성도 떨어지고 자주 서비스 중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라이센스 비용, 또 서버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할 때 과감한 도전을 하는 거죠. 유닉스 기반의 오라클을 운영을 했던 그런 환경에서 그럼 X86 기반으로 가보면 어떨까? 왜? X86 기술은 유닉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상화를 할 때도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X86 기반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X86 기반의 마이그레이션 실천하기 전에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가상화를 먼저 실천을 해서 실제 10대 1 정도의 통합 비율을 가지고 4배 정도 효율성을 향상시켰고요. 애플리케이션 성능도 25% 정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 가상화로 간다 하더라도 성능에 대한 부분을 떨어진다라는 이런 인식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장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가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성능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 이게 단순히 가상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X86 기반으로 갈 때 그리고 가상화를 갈 때 어떤 부분을 튜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세팅을 해야지 최적화할 수 있는지의 경험이 저희 EMC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10대 1의 높은 통합 비율을 가져감으로 인해서도 더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었고 통합 비율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아진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데이터베이스,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얘기하면 사실은 많은 고객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유닉스 기반에서 X86 기반으로 저희가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더 적은 코어에서 유틸레이션을 훨씬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실제로 더 적은 코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90%의 여유를 더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원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수시로 80% 이상을 저희가 CPU 활용에 달했기 때문에 성능도 느려지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졌고 효율성이 좋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또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환경에서 실제 한 10배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를 봤고요. 7밀리언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여기서 가상화를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때 아직까지 가상화를 데이터베이스 영역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새로운 니즈에 따라서 SAP 기반의 ERP 환경으로 지금 옮겨가는 노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EMC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글로벌화 되면서 이머징 마켓도 확산해야 되고요. 저희 다이렉트 비즈니스가 아닌 인다이렉트 비즈니스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인수합병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ERP 환경인 과거에 그러니까 오라클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ERP는 대부분 지금 SAP가 가장 앞서 나간 기술을 채택하고 있고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라클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IT 통합 프로젝트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SAP 기반이라고 해서 프로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과거처럼 진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그때그때 진짜 요구하는 환경을 커스터마이징 하느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이 앞선 프로세스를 저희가 그냥 그대로 따르고 비즈니스 유연성을 가져가고 어떤 팀의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저희가 구현한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가장 심플하게 바뀐 게 있죠.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가상화되어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3티어, 세 가지의 티어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가상화 군 중에 일부는 애플리케이션 가상 머신이고요. 일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 아까 SQL이죠. 그다음에 오라클 환경을 가상화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리플랫포밍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도 이제 이렇게 가상화된 기반으로 점차 옮겨져 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가상으로 옮겨가느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유연성이죠. 과거에 아무리 진짜 고가형 고성능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그때그때 프로젝트를 장시간 거여서 여러분들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상화로 가게 되면 내가 여러 개 템플릿을 가지고 일부의 파라미터만 수정을 해서 즉시 업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유연한 업무의 환경이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성능에 대한 임팩트가 가상화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벌추얼 CPU를 32개 그리고 1테라 피지컬 메모리까지 가져가는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로 간다 하더라도 성능에 대한 부분의 임팩트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동적으로 이동적으로 내가 퍼포먼스가 더 필요할 때 더 많이 버퍼를 가져가는 가상 머신으로 옮겨가서 업무가 이동되니까 훨씬 더 사실 성능의 유연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VM 사이에 이동이 쉽기 때문에 H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하기가 굉장히 손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연성, 고성능, 고강의 아키텍처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EMC, IT, 인프라는 이렇게 가상화 기반으로 이제 중요한 핵심 업무들이 다 이전돼서 조만간 이제 100% 이제 가상화의 여정을 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가상화에 대한 어프로치 방법은 EMC가 세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냥 단위 업무라든지 테스트 업무 같은 경우에는 VMware 테크놀로지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Mware가 가지는 HA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HA 간에 실제적으로 업무가 다운되더라도 HA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라서 99.99의 가용성을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고가의 RAC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게스앤 모니터라는 기능을 또 VM에서 제공합니다. 이 모니터는 오라클 리스너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고가의 클러스터링 솔루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클러스터링과 VM웨어의 조합을 통해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업무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 정말 고가성을 요구한다면 가상화 내에서 오라클 RAC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점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 보통의 RAC 구성에서는 물리적인 노드가 필요했죠. 추가적으로. 그러나 가상 머신끼리 저희가 RAC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 피지컬한 어떤 CPU 기반의 라이센싱을 하는 부분에서 라이센싱 비용도 절감시킬 수가 있고 유연하게 RAC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이제는 그런 모든 기술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유연하게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이런 가용성이 필요한 고가용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가상화로 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단위 업무별로 개발도 많이 하시고 구성도 많이 하시는데 오라클 유틸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업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VM 간에 어떤 장애가 나면 바로 다른 쪽 VM에서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과거에는 물리적인 커넥티비티를 다 이중화하고 물리적인 노드를 다 이중화해야만 이 가용성이 유지됐다면 가상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튜닝 포인트를 다 찾았기 때문에 오라클의 어떤 누맛 포인트, 아니면 페이지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다 베스트 프랙티스화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과연 이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베이스를 X86에서 가상화로 옮기는데 영향이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과감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두 검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의 노하우가 아니면 사실은 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문건화 되어 있고 컨설팅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컨설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가시는 데스크탑 가상화는 현재 저희가 한 4천여 명 정도의 가상화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4,000명 유저를 완료하고 나서는 바로 전사 확산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단계를 더 거쳤습니다. POC를. 왜 그랬냐면 단순히 데스크탑 가상화만이 이슈가 아닌 거거든요. 이제는 어떤 게 이슈냐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내 디바이스가 정말 다양화되고 있죠. 저희가 2단계만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폰은 아이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안드로이드 폰 여러 가지 모바일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OS 가상화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화되고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SFDC 그 애플리케이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스크탑 유연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POC를 거쳤고 이제 올해 저희가 9,000명까지 유저를 확산할 거고 전사 확산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컨버지드 아키텍처 내에서 이중화돼서 그 PC의 업무가 가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가 애플리케이션 액세스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사실 이렇게 모빌리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보안이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져가고 또 전체적인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보안에 대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유저 컴퓨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는 저희가 어떻게 트랜스폼을 할까요? 저희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에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이래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블로그나 이런 것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희가 가져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환경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협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시키는 그런 모델을 저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성능이나 확장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좀 더 협업을 하고 있고 개인별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때그때 액세스해서 형태로 가져가고요. 앞으로는 실시간 디시전을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저희가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린플럼입니다. 이 그린플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모든 것들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 로딩, 실제 여러 가지 원천 소스에서 데이터를 로딩한다라든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과거에 오라클 기반의 DW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쿼리 2가지 정도를 돌려봤는데요. 과거에 한 7분 정도 소요됐던 것들이 28초로 줄었고 2분 넘게 소요됐던 것이 13초로 줄었습니다. 성능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보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기존의 오라클 베이스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배치 파일로 떨구어서 그걸 다시 가공해서 뭐 Saa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툴, 어널리시스 툴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이렇게 서드파티 툴과 굉장히 융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즉지적소에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IT를 EMC가 어떻게 변화시켰고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룰은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민첩한 환경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더 협업에 과거의 사일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스토리지 담당은 스토리지만, 서버는 서버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협업이 돼서 전체 비즈니스 인프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멀티 스킬을 가져가는 형태로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그것들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된 분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높은 지위를 이제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EMC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EMC에는 네트워크 담당자라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서버 담당자도 없어요. 저희는 이런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클라우드 아키텍트, IT 프로덕트 매니저,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인터그레이션 아키텍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갈 때는 브로커리지 롤이 필요하죠.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하느냐. 그래서 그런 아키텍트 인터그레이션에 대한 관련된 그런 역할이 새로 변천하게 되고요. 실제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했던 분들은 그냥 DB 운영자가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롤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DB 환경, 데이터 환경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백오피스에서 후선 지원했던 롤이 아니라 이제 전면에 나서서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조직으로 변화된다는 게 저희 사상이고, 실제 EMC IT 인력들은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기술 면에서나 인프라 면에서나 조직 면에서 변화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IT는 좀 더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고, 또 여러분 본인도 이제 경쟁력 있는 롤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걸 자신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EMC는 그동안 겪었던 저희들의 경험과 그리고 고객님들의 경험을 모아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께 컨설팅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마쳤고요. 질문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2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퀴즈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EMC가 클라우드 사상을 실천해서 예. 저쪽 예. 아닙니다. 예. 요 앞에 계신 안경 쓰신 분께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도 맞죠? 근데 저희는 아까 구체적인 지역 위치를 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답 맞춰주신 분. 덜햄 데이터 센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덜햄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오렌지를 다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EMC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네, 지금 손 드신 분. 네, 정답입니다. 정리는 해드려야 되겠죠? EMC BI 서비스는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즉시 적소의 애널리시스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솔루션은 그린플럼입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면 하나까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건 되게 어려운데요. EMC가 데스크탑 가상화를 사실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 유저들한테 이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 몇 명을 저희가 목표로, 여기 세 번째 줄 안경 쓰신 분.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9,000명 유저가 어느 디바이스건 어느 장소에서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OS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예, 정답을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또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포럼에 다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